저를 뵙던 부모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다원교육에서 양정고등학교 지명여고 수업 맡고 있는 국어강사 김가은입니다. 연달아서 국어 설명을 들으시려니까 조금 지루하실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오늘은 일단 간단히 제 강사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진명여고 정기고사 출제 경향을 바탕으로 2학기 국어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제 수업의 특징이 어떤 건지, 그리고 제가 진명여고 학생들 그리고 우리 고1 학생들을 위해서 여름방학 특강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개강 일정 이런 순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진이 너무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학사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국어교육에서 석사 졸업했습니다. 처음에 강사 생활은 대치, 반포에서 시작했고요. 반포 학군지에서 내신 쌓다가 목동에서 제 수업하고 싶어서 이제 목동으로 출강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등학교 내신 경력은 꽤 된 편이고 주로 학군지 위주에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진명여고도 지금 아마 첫 시험 보고 난 이후로 어머님들이 적잖이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학군지 여고 내신이라는 것이 워낙에 고도화되어 있고 또 아이들도 전반적으로 매년 상향하는 추세다 보니까 학교 내신이 계속해서 지역적인 부분들을 출제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수능형으로 계속해서 연계나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머님들이 2학기 국어에 대해서 고민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좀 같이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진명여고 정기고사 출제 경향, 일단 아직은 중간고사만 본 상태라서 아직은 딱히 잘 모르겠다, 그냥 어렵던데요, 저희는 어렵다고 하던데요,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여고에 학군지 여고에 내신이 거의 그렇듯이 연계작품을 조금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게 역시 진명여고의 내신 출제 경향이겠습니다. 교과서 혹은 부교재의 작품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A 작품이 있어도 A 작품의 연계 작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안 배웠는데? 라는 작품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사가 연계 작품을 어디까지 짚어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조금 회의적인 편입니다. 왜냐면 저는 강사지 무속인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떤 작품을 찍어 낼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100% 당연히 저는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면 선생님들이 무턱대고 아무 작품이나 내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작품이 나왔더라도 가에 해당하는 작품이 있고 나에 해당하는 연계 작품이 나왔다면 얘가 어떠한 부분 때문에 연계가 됐겠구나를 학생이 알고 시작하는 것과 난 이거 모르는 작품이야, 못 봤던 작품이야 라고 시작하는 것은 문제풀이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연계를 최대한 대비를 해주되 니들이 내가 대비해주지 않은 작품이 나오더라도 풀 수 있어야 한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법인데요. 진명여고는 문학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만 또 아까 앞서 오경환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문법의 비중도 또 적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중세국어도 또 다루고 있고 교과서 외의 범위도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문법 전 영역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문법 전 영역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서 진명여고 내신에서는 또 문법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독서인데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진명여고는 1학년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을 가져다가 선생님들이 한 4-5지문 정도로 추리셔서 시험 범위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기출을 변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학 때 대비를 한다. 내신에 나오는 독서를 방학 때 대비를 한다. 이건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독서가 나오니까 이거는 읽기 능력의 문제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내신에서 비문학 지문이 출제되는 것은 암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OS, 빈칸, 변형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키게 되어 있고 선생님들도 이미 비문학, 모의고사 독서 지문이 출제가 될 때는 이미 이 지문,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출제된 보기를 그대로 사용하신다든가 출제된 형식을 그대로 살짝 변형해서 내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히려 내신 기간에
밀도 있게 아주 암기를 병행해 가면서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작년 2학기 이제 문제들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중세국어의 특징 같은 거, 진명여고의 또 내신의 특징인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ABCD 보기를 주면, C는 좀, 아리까리한데 해도, 보기에, 번호에 C가 없으니까, 얘 4번. 이렇게 찍을 수 있게끔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진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가혹한 편입니다. 이렇게 맞는 보기의 기수, 틀린 보기의 기수를 아예 그냥 내버리는 바람에 아이들이 모든 선지를 다 판단을 해야 되고 하나라도 선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그냥 바로 오답이 나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내신 대비하기가 학생들도 힘들고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진명여고 내신의 특징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작년 2학기 중간고사의 독서로 출제됐던 이제 보기인데 기존의 기출 문항을 그대로 변형해서 사용하셨어요. 이 보기를. 그래서 해당 보기가 이제 출제된 문제를 여러 번 변형된 방식으로 풀어보면서 이 부분을 왜 물어보는 거구나, 이 부분에서 출제의 포인트는 이거구나 라는 것을 학생들이 스스로 감을 잡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2학기 국어는 이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중세국어입니다. 중세국어는 모든 학교가 다 2학기의 주요 출제 범위로 삼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학부지 학교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학생들에게 좀 수업에서 가혹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업을 들어가서 이러시는 거죠. 나 수업할 건데 니네 이거 학원에서 다 배웠지? 선행했지? 다 알지? 이걸 전제하고 출발하기 때문에 선행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못 알아듣는데? 라고 물어보면 또 이러세요. 교과서 봐. 교과서에 다 있어. 교과서에 없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부분들. 예를 들면 교과서가 다루고 있는 부분은 아주 한정적이에요. 용비어천가 지금 딱 하나 실어놓고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다른 고전에 관련된 어떤 텍스트들을 막 집어넣어놓고 중세국어를 배웠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출제를 하는 것이 또 진명여고 내신의 특징이라서 중세국어를 미리 방학 동안에 해두면 내신 기간의 시간이 그만큼 이제 벌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세국어 파트가 2학기의 출제의 워낙에 주요 파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루고 있는 부분도 제자 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형태, 의문, 문장 이런 것들까지 문법 전 범위를 중세국어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조금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고전문학은 항상 모든 학생들이 다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진명여고 역시 이제 고전문학 2학기에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문학도 고전문학도 출제를 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고전문학이 압도적으로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또 선생님들이 올림푸스 문학이라든가 학교 부교재처럼 이렇게 프린트를 주고 거기에서 이제 출제 작품을 고르시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작품을 무조건 선행한다. 저는 이거는 약간 좀 회의적으로 보는 편이고요. 문학을 이해하는 어떤 큰 거시적인 안목을 방학 때 길러주는 것이 저는 아이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 내신 지도를 해보면 굉장히 답답한 게 아이들이 정말 이 미시적인 안목으로 해당 작품의 막 요소들을 막 외우고 있어요. 정말 통합사회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듯이 국어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왜냐면 문학이라는 것은 독서나 문법은 또 다른 이야기지만 문학이라는 것은 사실상 큰 문학사의 흐름 안에서 각각의 갈래들이 있고 해당 갈래들이 발전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 때문에 이 갈래가 어떤 특성을 갖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내가 이해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식이거든요. 예를 들면 고려가요 같은 것들은 민중들이 불렀던 일종의 유행가인데 우리도 유행가를 부르다 보면 당연히 귀에 착착 감기는 유행가는 소위 말하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가 있죠. 그러니까 고려가요도 당연히 그런 후렴구를 갖게 되는 것이 특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이거 후렴 이렇게만 암기하면 문학을 아무리 시간을 들여서 할애를 해도 성적이 쉽게 오르지 않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특히 이런 문학을 바라보는 큰 이제 안목을 기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모의고사인데 아직은 1학년이라서 수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 있는 불안함, 정시를 놓을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이 불안함 때문에 저는 여름방학에 정시를 위해서 막 대치로 학원을 간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4주 동안에 정시를 위한 어떠한 것을 공부한다고 해서 대단히 유의미한 어떤 결과값을 이제 내기가 좀 어렵고요. 대신 이제 뭐는 있냐면 모의고사 기출을 쉬지 않고 푸는 것. 매주 하나 혹은 2개 이상의 모의고사를 풀면서
감을 계속 익혀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클리닉 때 이제 이걸 확인하면서 학생 개개별로 독서가 유달리 약한 학생이 있고 또 문법이 유달리 약한 학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 솔루션을 좀 주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정시 대비를 좀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제 수업의 특징인데요. 일단 저는 지금 제가 계속 말하는 방식도 조금 그렇지만 저는 정시와 수시를 특히 문학이나 이런 국어에서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신에서 다루는 문법이 결국은 수능의 문법이고 내신에서 물어보는 문학이 작품이 다를 뿐이지 이 묻고자 하는 어떤 원리는 같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을 같이 내가 지명여고에서 국어 좀 했으면 당연히 모의고사에서 점수 나와야지 가 되는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제가 전공을 했고 워낙에 국어를 좋아했기 때문에 스스로 국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국어를 정말 좋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막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가장 좋은 건 역시 이제 큰 흐름 안에서 국어를 보는 힘, 그리고 어떠한 것이 출제 포인트가 되냐를 학생 스스로가 아는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학생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 이거 왜 안 외웠어? 엄마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자기가 출제자가 아닌데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보통은 그것이 나옵니다. 이거 학생들이 이제 출제 포인트를 잘 잡지 못해서 그런 건데요. 어떠한 것을 물어볼 거지.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더라도 이 부분의 표현상 특징이 더 중요해요. 왜? 를 알아야 되는 수업.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전공자의 입장에서 아이들과 같이 심도 있게 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료 부분에서 제가 좀 자신감이 있는데요. 제가 오랜 시간 학군지에서 수업하면서 정말 이건 정말 선생님이 너무 하셨네 하는 시험들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보면서 정말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출제 포인트는 이렇구나. 너무 지저분한 문제들, 너무 우리 아이들이 시간만 뺏는 문제는 풀지 않게 하는 게 오히려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자료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고 있고요. 다만 과제량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배운 내용을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문제 풀고 오답하고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제량은 적은 편은 아니지만 그 과제들 우리 아이들 시간 아깝지 않도록 정말 정제된 어떤 문제들로 다 추려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특강은요, 총 4주, 워낙에 여름방학이 짧아서요, 4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주 동안에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예, 가능합니다. 매해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중세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볼 거고요. 여기에서 중세국어를 볼 때, 바로 첫 수업에 보면, 이제 문법적인 기초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이 이제 튀어나옵니다. 주로 형태로, 품사나 형태소에서 이제 빈 공간이 있는 친구들이 여기에서 발생을 하는데 제가 클리닉에서 따로 이 부분들을 다 잡아주고 있고요. 그래서 중세국어 학을 창제와 운용에서부터 이제 중세국어의 전반적인 조각. 왜냐하면 문법에서는, 특히 중세국어 문법에서는 1학기 때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볼 때는 의문의 변동만 물어본다면 중세국어 문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1번 선지는 형태, 2번 선지는 의문, 3번 선지는 문장 이런 식으로 막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돼서 종합에 이르기까지 4주 동안 중세국어 문법 정말 알차게 한번 볼 생각이고요. 고전 시가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어사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쭉 커리를 짜봤고요. 조기 고대가요 향가 삼국시대부터 출발해서 고려, 조선,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고전 시가의 큰 흐름을 보면서 개별 작품보다는 어떠한 작품이 나오더라도 내가 좀 읽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여름방학을 만드는 것이 이번 제 여름방학 특강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수업은요, 일단은 제가 조금 제 시험을 가지고 애들 많이 괴롭히는 편인데 특정 점수가 안 되거나 일정 석차가 미달이 되면 제 시험을 계속 보러 오라고 좀 괴롭힙니다. 근데 아이들이 좀 이제 섬세하고 여리기 때문에 막 앞에서도 제 시험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따로 그냥 개인적으로 불러서 시험을 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제 시험은 꼭 보게끔 하고 있고, 저는 테스트도 제가 직접 출제해서 전부 다 제가 풀어본 다음에 아이들한테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보고 이 결과를 보면 아이들의 성취도가 어느 정도구나 판단이 좀 돼요. 그래서 테스트와 제시험으로 아이들을 알고 있는 거 성취도 좀 꼼꼼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매 시간 수업 분석 보고서를 제가 직접 작성드리고 있는데 아이들 수업 태도 어땠는지, 과제를 했다면 이제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그리고 뭐 테스트 성적이 어땠는지, 클리닉 때는 어느 부분을 계속 물어보고 있고 오답이 나고 있으니 집에서 이 부분 체크해 주십사 하는 부분까지 제가 개개별로 꼼꼼하게 봐서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머님들 중에 간혹 위에 이제 석차랑 점수만 있으니까 이것만 보고 너 왜 몇 등 했어? 이러고 휙 그냥 넘겨버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꼼꼼하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클리닉인데요. 제가 클리닉을 학생들 직접 이제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보고 있기도 하고, 저는 클리닉에서 좀 아이들을 과외처럼 잡아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독서하면 사실 왕도가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저는 비문학 지문에 아예 한 줄도 손을 안 대고 있는 스타일인데, 정말 어머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긋고 있는 친구들 있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본인이 편하고 본인의 이해도가 그게 높다면 그게 맞는 방법인데, 다만 이제 그걸 정확하게 좀 수월하게 교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저는 그래서 클리닉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이제 나의 방법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게 편해? 그럼 이걸 발전시켜보자 라고 같이 상의해줄 수 있는 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클리닉은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같이 학생들과 소통하는 지금도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아이들 뭐 자기 고민 얘기도 하고, 뭐 점심 먹은 것도 보내주기도 하고, 그냥 수업 끝나면 전화도 하고, 시험 끝나면 전화해서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소통하고 있는데요. 아이들 워낙 또 공부하는데 힘든데, 제가 그냥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또 학문적으로도 아이들 많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이제 좋은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네, 여름방학 특강, 죄송합니다. 여름방학 특강 7월 21일에 시험 끝나면 한 주 쉬고 7월 21일에 개강할 거고요. 총 4회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이들 맡겨주시면 여름방학 정말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